이게 당신. 네네네, 이걸로 하면 되죠. 네, 이걸 레이저.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석준이고요. 네, 저희 어머니 고향이 대구예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 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구가 원래 미인의 도시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시던지. 역시 확실히 미인 어머니들이 많이 오신대요. 대구에 진짜 오고 싶었어요. 어머니 고향이고 해가지고 지금 첫 발을 내딛는데 한번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여름방학 때 이제 이 선체학원에서 생원 유전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어머니들도 익히 들으셨겠지만 생원 파트에서 이제 유전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현재 수능 시스템이 과탐을 두 과목만 선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굉장히 과목수가 예전보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보다 훨씬 줄었죠. 너무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약간 뭐랄까 병폐 현상이 빚어진 게 과탐 한 과목 한 과목의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 때만 해도, 또 어머님 세대 때도 그 생물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암기가 위주였죠. 근데 지금은 변질이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IQ 테스트, 브레인 서바이벌 테스트,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특히 유전에서 이제 확률, 예를 들어 컨비네이션도 써야 되고, 독립시행의 법칙도 써야 되고, 별의별 수학적 기술과 이제 스케일이 난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수능 생원이 작년 수능 생원이 엄청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작년 수능 생원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50점 만점에 42점이 등급 커트라인이었고, 그래서 그런 시험에서 만점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미리 선행학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미리 선행학습하고 내신 때, 그러니까 결국 내신을 거의 1, 2등급, 1등급 받을 수준으로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있으면 그게 선행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입으로 이거 칭찬하면 안 되는데, 나름 고급 인력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 스펙은 이렇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 선지학원에 이제 생명과학 가르치러 왔고요. 지금 전 생명과학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셀의 대치 센텀 기수, 여기 센텀 부산에서, 지금 방금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SRT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러셀 기수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위권 A반 수업하고 있어요. 여기 A반 애들은 작년에도 수능 1등급 받았는데도 이제 재수하는 애들도 있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2022년에 러셀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 실적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21학년도, 이건 재작년 거죠. 이제 재작년도에 수능, 원래 현역 때 수능 3등급 받았던 애가 이제 제 수업 때 50점 만점 받고 이제 인제대 의대 간 친구가 있고요. 5등급에서 1등급까지 뛴 친구도 있습니다. 내신 4등급 받다가 이제 현역으로 수능 48점 받고 이제 의대랑 연대 반도체 붙은 친구가 있고요. 생투, 혹시 생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따가 질문하실 때 저 따로 찾아와서 질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생투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러셀 대치랑 기숙에서 생투 가르치고 있는데, 네, 수능 만점자도 당연히 배출했고요. 47점 받고 이제 부산대 의대 이제 진학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작년에 서울대 의대를 2명을 배출했습니다. 메이저 의대를 총 5명 배출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이 이제 3개 합격증을 받고 그랬어요.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의대를 수시로 휩쓴 친구가 있고, 이 친구 생투 1등급 받았죠. 생투 1등급 받는 건 진짜 거의 극락조 수준이에요. 거의 전국에서 25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 생투 만점 받은 친구, 서울대, 연세대 의대를 무려 정시로 합격했습니다. 전국에 13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친구를 제가 가르쳤었죠. 그리고
제 후배도 배출했고 뭐 연대 치대 본캠도 배출했고 뭐 의치 한수 약 스카이 전부 합격시켰고 생원 만점자도 당연히 배출했습니다. 러셀 센텀에서요. 네, 그래서 뭐 러셀 대체에서 서리 연이 카이 배출했고 러셀 센터에서 생원 만점 배출했고 제 이런 실적이랑 이런 것들은 제 인스타랑 유튜브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전혀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 인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합격증이면 서울대 의대 합격증입니다. 연대의대, 카대의대 합격증이고요. 이게 이제 서울대 의대, 연대의대 정시로 합격한 학생 합격증이에요. 인스타그램 그냥 그 스크린샷해서 지금 띄운 건데, 네. 이거 좋아요 개수 많아요. 제 작년도 합격생들 쫙 쓴 거예요. 의대를 뭐 종류별로 다 보냈어요. 그냥.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제보한 학생들만, 제보하지 않은 학생들도 더 있을 거예요. 의대 28명, 의치한 수학 40명, 스카이 본캠, 그러니까 서울대 말고 이제 고려대 연세대는 본캠 포함해서 이제 15명 배출했습니다. 자세한 이런 현황, 실적 이런 것들은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 참고해 주시고요. 뭐 오르비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혹시?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인데 좀 애들이 거칠어요 좀. 여기 근데 그냥 뭐랄까 학습에 관련된 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검색창에 뭐 애들 막 욕하고 뭐 그런 글 보시지 마시고 그 검색창에 이석준 검색하시면은 제 후기들 쫙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겁니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이제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을 일단 제가 자부하는 것은 개념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저는 단 한순간도 그 개념에 있어서 또는 수업상에서 오류를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뭐 고등학교 때 한국생물 올림피아드를 했다는 거, 그래서 금상을 받았다는 거, 그게 이제 일반 생물학을 기반으로 하는 경시대회였거든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 그리고 이제 수의대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뭐랄까 심화 생물학이잖아요. 일반 생물학부터 시작해서 뭐 세포 생물학, 유전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학문들을 다 A제로 이상의 학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개념에 오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를 찾아내는 걸 잘해요, 제가. 그 오르비 사이트나 뭐 그런 데도 보시면은 제가 오류 EBS에서 이제 수특, 올해 수특 오류 그 정오표 나온 거에 제가 거의 60% 이상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 생원 올해 수특 생원 정오표에서. 그래서 네, 이런 뭐 지식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이제 강의 경력도 거의 10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평가 문제 출제를 10년을 꿰뚫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문제풀이의 명령. 제가 서울과구로 나왔잖아요. 서울과구 나와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센스가 그래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학을 고3 때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볼 때 사실 뭐 그때 수학 난이도가 뭐 지금 난이도보다 조금은 쉬웠겠지만은 뭐 물론 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지금 수학 평가원 수능 문제를 풀어보진 않아서. 근데 뭐 아무튼 그때 제 때도 이제 수학을 풀었을 때 늘 뭐 30분에서 4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검토 2번 했는데도 막 30분 남고, 그럼 누워서 자고 근데도 만점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꾸만 제 자랑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잘난 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필, 매력 어필, 어머님들한테. 자, 그래서 수학적 센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생원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확률을 그렇게 따집니다. 조건부 확률 쓰고 컨비네이션 쓰고. 그래서 약간 통계는 안 해요. 확률적인 거를 좀 공부를 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행학습 하려고 들은 친구들도 꽤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정보를 들었는데, 만약에 중학교 때도 확률 나오잖아요. 그 확률에 대해서 잘 모르면 확률 공부 좀 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EM이 추론 능력이 지금 그리고 유전뿐만 아니라 신경하고 근육에서도 상당히 수학적인 그런 센스, IQ 테스트 같은 그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당연히 강의 때 강의를 하겠죠. 유전을 논리적 흐름을 세워서 어떻게 그 논리적 흐름을 세우는지 체계적으로 해법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또 저는 그 도구를 막 암기를 막 엄청 시키진 않아요. 막 스킬을 나눠가지고 제목같이 붙여가지고 막 암기시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걸 추구하진 않아요. 물론 사용을 하죠. 스킬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름까지 막 붙여가지고 암기시키지 않고
20개 이하의 도구를만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네. 뭐 흔히 뭐 성경책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아니 성경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성경책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죄송해요. 깔끔한 고퀄리티의 방대한 자료.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번 유전 특강에는 제가 원래 사용하는 그 개념 풀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전 부분만 발췌를 해서 사용할 겁니다. 교재는 이미 다 주문 제작해놨고요. 개념서랑 문제집이랑 해설서를 다 분권시켜놨어요. 당연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분권시켜놨고, 개념서는 전부 다 올 컬러입니다. 선명한 올 컬러로 만들었고, 그리고 문제집은 이제 이게 유전을 그러니까 난이도를 나누면 레벨 1부터 뭐 5 정도까지 난이도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레벨 5 문제부터 당연히 건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등산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에베레스트 산부터 올라가겠습니까? 뒷동산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뭐 좀 연습을 하고 나서 헬스장 가서도 무거운 거 무게 치기 전에 가벼운 것부터 치고 나서 해야죠. 그래서 단계별로 실력을 올려주는 문제집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 거기에 이제 자세한 해설서까지 마련해놨습니다. 이 학생이 그 인제대 의대에 간 친구인데 그 현역 때 그 생원 4등급이었어요. 6평 때. 그러다 이제 수능 때 이제 3등급, 좀 낮은 상등급이었죠. 100분이 76이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9평 때부터 만점을 찍기 시작했죠. 만점 찍고 100분이 99.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4등급을 받았어요. 9평 때. 근데 결국 모르겠어요. 이게 러셀 기술 학생인데 어떻게 또 1등을 만들었어요. 199, 198 생명과학 만점 받고 인제대 의대 갔습니다. 내신 실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능 강사인데 내신을 알게 모르게 이제 팀을 꾸려와서 대치동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맡아달라, 아니면 이제 러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마다 이제 내신 특강을 하는데 그거 듣고서 이제 뭐 전교 1등 했다는 제보들도 뭐 그런 것도 인스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작년 수업 현장입니다. 네, 역시 작년 수업 현장이고요. 좀 웃긴가요? 네, 제가 추구하는 바는 수능 유전에 스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막 스킬을 막 암기를 막 해가지고 막 풀어내려고 하면은 안 풀려요. 아니,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막 한국말 이때 상황에선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면서 막 로봇처럼 막 암기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그냥 문장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기술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잡기예요. 잡기. 독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계속 신유형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차피 암기를 해봤자 암기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과학 유전에 대한 기본 실력과 체력을 키워야지 이 신유형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것이 제 말이 입증이 됐어요. 정석과 포석의 적절한 조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석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과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포석은 거기에 이제 이 정석을 토대로 자신이 갖추는 이제 재치 있는 아이디어죠. 스킬, 흔히 말하는 스킬. 그래서 정석을 먼저 깨우쳐서 천천히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논리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20개 이하의 도구만 이용해서 그 어떤 킬러 문제도 풀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사고해서 풀어내는 게 제가 지향하는 바고요. 수능은 마라톤이에요. 지금 과탐이 너무 어려워져서 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중에 일단 국영수부터 먼저 하고 이제 뭐 과탐 뭐 한 여름방학 때쯤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과탐 1등은 못 받습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과탐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과목도. 뭐 지원이 뭐 마지막 패러다이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원도 지금 뭐 많이 괴랄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능은 마라톤이니까 천천히 꾸준히 뭐 고1, 고2 때부터 계속 선행학습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유전, 신경, 근육에서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고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점령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에베레스트는 올라갈 수 없어요. 단거리 달리기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확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인강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제 현강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현강에서의 제가 알려준 그 스킬을 자신이 체화시켜서 수업을 들으면 제가 그게 원하는 반대 그게 자기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인강 선생님의 강의, 뭐 예를 들어 뭐 유명 또 B 선생님도 계시고 Y 선생님도 계시고 H 선생님도 계신데 그 선생님들의 강의가 다 어떤 자기한테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안 맞으면 버리고 맞으면 근데 맞는데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좀 뭔가 조합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이제 자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사고를 거친 다음에 좀 뭐랄까 조합을 시켜서 자신만의 유전 문제 풀이 방식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주변 상황에 너무 뭐 휘둘리지 않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한테 맞는 거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허언증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뭐 한 4등급, 3등급인데 뭐 자기가 막 1등급인 것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려운 막 고난도 윤조 문제 푸는 척을 해요, 막. 근데 막 그 옆에서 보면은 뭐야 이러면 이거 고난도 어쩌고 엔제야 뭐 이러면서 푸는데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학생들이 잘 몰라요. 애들이니까 좀 뭐랄까 그냥 속된 말로 간지나 보이면 그냥 막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자기한테 딱 맞는 과제물을 풀고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서 천천히 올라가서 이제 1등급을 향해 가야죠.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수업이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당연히 기반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죠. 당연히 기반 지식이 여태까지 쌓았던 그 뭐 중학교 때부터 쌓았던 그 기반 지식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게 몇 %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제 수업을 듣는다면 예습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잖아요. 별로 기반 지식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제 수업과 복습이 있다면 과연 몇 % 정도가 될까요? 수업 그러니까 뭐랄까 공부량에 있어서 시간 할애에 있어서 저는 제 현장 학습이 거의 15%에서 20% 정도이고 복습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모든 수업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숙제를 하지 않고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스타 강사가 와서 개인 가해를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숙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밥을 떠먹여 줄까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숟가락질을 알려줬으면 그 숟가락을 이용해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습을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교재가 정말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놨어요. 계속 2019년부터 뭐 물론 그 전에도 교재가 있었지만은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교재를 깔끔하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거의 4년 동안 20차례 이상의 수정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제가 집필했고요, 최종 검토했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조교진들이 이제 뭐 서울대 출신, 뭐 치대, 뭐 수의대 출신들, 그 실장 포함해서 다 검토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학년도 교재가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완료가 됐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권도 있고요. 개념 수업, 문제집, 해설집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문제집에는 총 262문제의 유전 문제가 있습니다. 준킬러급까지, 그러니까 좀 약간 쉬운 거부터 완전히 어려운 거는 싫지 않았어요.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막 최고 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뭐 고3 상위권 이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은 아니고 유전은 뭐 처음 듣는 학생이 와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한 바퀴 정도는 돌리고 두 번째 들어와주면 좋긴 하죠. 근데 제가 부탁드린 건 아까 부탁드렸다시피 확률을 좀 공부해 왔으면 좋겠어요. 확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2문제 문항을
아까 전에 제가 레벨 1부터 5까지 나온다 했죠. 레벨 1부터 4까지는 실어놨어요. 5는 안 실어놨어요. 5를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현장 추가 프린트물을 추가로 제공을 할 거고 테스트를 2, 3, 5주차 때 볼 겁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약 500문제가량 풀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주에 100문제 정도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제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누가 더 많이 철저히 확실하게 하냐가 이 5주 동안의 그 성과에 그 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게 되면요 유전 기본기는 완성시켜 놓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유전 기본기라는 것은 내신 1, 2등급 수준이에요. 요거 해놓고 이제 수능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해놓고 수능 들어가야 이제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내년이 편안할 겁니다. 현재 수능 생원 실체가 도대체 어떠냐면 암기를 제대로 하고 실수 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14에서 15문항은 나와요. 근데 이거 틀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틀리면 제가 맨날 애들한테 속된 말로 진짜 물어버린다 막 이래요. 근데 틀려요. 꼭 틀려와요. 아니 유전 다 맞고서 이런 거 막 30초면 풀 수 있는 문제 틀려와요. 진짜 막 박치기 하고 싶은데 근데 진짜 이 문제는 다 맞아야 돼. 무조건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비유전 문제에서 뭐 생태나 아니면 뭐 물질 대사, 뭐 소화계 기관, 뭐 소화계, 순화계, 호흡계, 배사계 이런 기관계 문제, 아니면 이제 뭐 첫 단원에 나오는 뭐 연형적 탐구, 기납적 탐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진짜 그냥 책 읽고 기출 문제 몇 번 풀어보면 그냥 맞춰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만점을 받으려면 요 14, 15문항을 거의 한 8분? 네, 8분에 풀어요, 8분. 8, 9분. 8분. 작년 수능을 만점을 받으려고 했으면은 15문항을 거의 진짜 7, 8분? 많이 풀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나오는데 작년 수능 문제는 3문제가 진짜 거의 핵폭탄급 난이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뛰어난 이해력과 계산 능력이 필요한 변별력 있는 문제. 여기에는 거의 유전 문제가 주가 되고 신경 문제나 근육 문제가 곁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5에서 6문항 정도 그래도. 이게 이 5, 6문항으로 생원 1, 2, 3등급이 판가름이 돼요. 네. 이게 5, 6문항 다 틀리면 4등급 나옵니다. 네, 2021학년도부터 이제 바뀐 교과과정이에요. 2021학년도가 이제 새 교육과정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즉 2020년 올해가 그 새 교육과정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올해가 3년차입니다. 3년차. 내년이 4년차고요. 그냥 핵심, 그러니까 골자만 말하면 변한 건 별로 없어요. 95% 이상은 유지가 됐어요. 약간 뭐 이제 혼란을 덜 하니까 뭐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원래 생원에 있던 이제 기본 암기 내용이 생태로 올라왔고요. 요거 좀 표시해 주세요. 맨델 유전 별표 좀 쳐주세요. 맨델 유전 파트가 외관상 사라졌는데 나와요.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맨델 유전 공부해야 된다. 맨델 유전이 그때 처음에 이제 개정교육과정 나왔을 때 뭐 연관이 이제 안 나온다 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연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연관 나오고 있고 또 맨델 유전에서 배우는 뭐 상인 연관, 상반 연관, 뭐 독립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다 그 기본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아직까지도 현재 맨델 유전화된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현재. 그리고 작년 16번 문제. 제일 어려웠던 핵폭탄급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맨델 유전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델 유전 저는 다 합니다. 맨델 유전 강의, 그러니까 수업,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자잘한 암기 내용 좀 추가됐어요. 이건 뭐 제가 수업 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교육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맨델 유전 공부해야 된다. 이것만 좀 외우십시오. 맨델 유전 공부해야 된다. 수능 해석 좀 해볼게요. 2020학년도 재작년 거예요. 재작년 거 중킬러 킬러 문항이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1등급 컷이 45, 2등급 컷이 41, 3등급 컷이 36이고요. 이때 코로나 첫 해죠. 그래서 6급형한테 낮았어요. 이게 뭔가 뭐 좀 코로나에 의한 학력 저하를 반영하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능 때 난이도가 확 상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씩 45가 나왔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에서 대비를 다 해요.
이제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평가원이 뭐 뒤통수 때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질 수 있어요. 독특한 염색체 신유형 문제 좀 출제됐고요. 가장 어려운 건 이제 뭐 17, 이거 재작년 문제, 17번 문제에서 이제 복대립과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가 나왔는데, 뭐 난이도로 치면 뭐 레벨 4에서 5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작년 수능이 너무 어려서 재작년 문제는 지금 보면 사실 쉬워요.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핵폭탄급 난이도였고, 난이도가 6모보다 9모가 확 올라가고요. 9모보다 수능이 엄청나게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뒤통수를 친 게 다인자 유전이라는 게 안 났어요. 다인자 유전이 6모 때, 9모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거든요. 다인자 유전은 언제나 출제 영순이에요. 지금도 다인자 유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때 다인자 유전 대신 뭐가 나왔냐? 요 16번. 극악의 킬러. 레벨 5 플러스. 진짜 이 유형은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한 거의 유형인데, 이게 바로 멘드 유전 업그레이드 문제입니다. 이거 EBSI에 해설지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이거 해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A 표현지 양면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논리적으로 풀면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몇 분 걸릴게요? 그렇게 풀면 20분 넘게 걸립니다. 이거 수능생은 제한 시간이 30분인데? 그렇게 풀라고? 그럼 뭐 그렇게 풀지 말란 소리예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이거 2분 만에 푸는 방법 올려놨어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뭐 구독 눌러달라고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2분 만에 푸는 방법이 뭐냐? 제 방법대로 풀면 2분 만에 풀 수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예. 그리고 17번, 19번 이렇게 세 문제가 8점짜리였어요. 그래서 요거 다 틀려도 42점 나와요. 나머지 문제도 꽤 어렵고, 요 7번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요 7번 문제가 3점짜리인데 요거 하나 더 틀리면 이제 39점이 나왔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13번, 14번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 둘 중에 하나 틀려가지고 이제 3등급 나오는 케이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수능 문제는 제가 해설 강의를 유튜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건 저 정말 진짜 자부합니다. 그 어떤 강사보다 더 잘 해놨다. 제가 다른 인간 강사 것도 다 봤거든요. 제가 제일 잘 풀었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애들 보고 보라 하세요. 네. 이건 작년 수능 등급컷이고요. 이제 옆에 괄호를 쓴 거 이제 표점이에요. 근데 이제 변표를 쓰는 대학이 있고 표점을 그냥 그대로 쓰는 대학이 있어가지고 사실 표점도 좀 중요한데, 생원 72가 나왔죠. 생투 69고. 물론 뭐 화원, 뭐 지원. 근데 올해 6평이 등급 표점이 진짜 폭이 엄청 커졌어요. 일단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올해 6평이 물원이 꼴등인데 표점이 만점이 67이에요. 화원이 갑자기 원중에서 1등이 됐어요. 75가 됐고. 근데 그 육모로 모든 게 결정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투 과목이 애들이 어렵다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또 투 과목을 고집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투 과목 표점 제일 낮은 게 75예요. 그게 생투인데 G2는 표점이 85예요. 물리원 표점이 67고 지구학 표점이 85. 이거는 대학교 때 거의 뭐 그냥 표점 반영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건 진짜 과목 선택도 약간 운빨인 것 같아요. 운빨이에요. 이거 표점 예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하게 됐건 뭐 그러면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 과목 껴야 되나요? 일단 투 과목을 선택을 하려면 지금 표점 6모에서 투 과목이 높게 나왔다 해서 투 과목 함부로 들였다가 패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투 과목 어려워요. 투 과목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생원하고 생투를 가르치니까 생원 생투 비교해보면 거의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약 1.5, 6배 정도 돼요. 생투가. 난이도도 더 어렵고요.
생원도 유전이 킬러고 생투도 유전이 킬러인데 생투 유전 킬러는 거의 진짜 뭐 진짜 사람이 이걸 과연 풀 수 있을까 수준입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양도 너무 많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툴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해드릴게요. 수학 1등급 필수입니다. 수학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국어 영어도 웬만하면 1등급이 나올 때 그때 투 과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충족 안 되면 수학은 자 권장상 국어 영어 1등급의 수학 만점 이거 나올 때 투 과목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는 투 과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7월 중순부터 개강하게 된 유전특강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유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룰 수 있고 대상은 현재 고3이 들어도 되는데 예비 고3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유전을 다시 올바르게 공부하고 싶은 연수생이 들어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당부드렸던 게 뭐죠? 확률 공부해 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이제 개념부터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암기시키고 쉬운 문제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풀 거기 때문에 확률 베이스만 만들어 오시면 돼요. 수업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요일 저녁마다 5주 동안 시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본 개념을 마무리해 짓고 이론 정리하고 문풀을 통해서 이제 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주차 제가 매주로 하는데 2주차, 3주차, 5주차 때 시험지를 다 마련해 놨어요 이미. 네, 그때 유전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다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 그 통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주차부터 카톡을 다 드릴 거예요. 1주차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했고요. 2주차 때는 이제 뭐 시험지 점수랑 이제 반평균 점수랑 이제 또 뭐 오늘 수업 진행한 내용 이런 것들 다 브리핑해서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하는데 이제 마무리 짓는 글은 이제 뭐냐면 일단 수능 생명과학 유전은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내신의 기본 교재가 거의 뭐 수특이에요. 수특하고 수산도 다 풀어봐야 되고 뭐 이제 어려운 학교들은 막 킬러 문제는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신 생원 1등급이 뭐 어떤 제 서울에서 가르쳤던 학교 중에 내신 생원 1등급 커트라인이 뭐 70점인 학교도 있어요. 100점 만점. 그래서 엄청나게 막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뭐 다 해야죠. 뭐 유전에서 쉬운 거부터 교과서 구석 암기부터 뭐 수능 킬러까지 대비를 다 해야 이제 확실하게 유전 1등급, 그러니까 내신 1등급, 2학기 중간고사가 유전 들어가잖아요, 보통. 내신 1등급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이건 내신이건 간에 생명과학 유전은 이제 순간 판단력과 도대 회전 그리고 계산력이 필요하고요. 암기는 제가 최소화시킬 거예요. 암기를 연산암기법이나 이제 도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암기를 최소화시킬 거고, 그래서 마치 한국말 하듯이 물 흐르듯이 경험을 많이 시켜서 과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과제를 폭탄처럼 쏟아부을 건데 그거를 다 해야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하듯이 물 흐르듯이 생활 공부를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서 이제 일단 내신 1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차 이제 수능 1등급 넘어서서 이제 만점까지 향해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공개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유전은 한 번도 안 되는 중상학생의 수학 점수가 높으면 돼요. 이게 수학하고 관련 있어요. 과학 중3 때도 생물 배우잖아요. 근데 그 생물적 기반 지식에서 중3 때도 세포 분열하고 멘델 유전 배우거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원장님 분필 뒤쪽에 있나요? 아, 있군요. 네. 자, 필요한 기반 지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최소한 기반 지식. 1번. 확률.
중요한 건 조건부 확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건부 확률이 뭔지 알아야 되고, 컨비네이션 공부하고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중3 때 아마 그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어디냐면요, 그 세포 분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멘델 유전은 확실히 중3 때 나오는데 세포 분열이 언제 나오는지 중학교 과정은 정확하게 몰라서, 아무튼 중등에서 세포 분열하고 멘델 유전 공부해 오셔야 돼요. 제가 중등은 가르치지 않아서 아마 멘델 유전 중3이에요. 이건 확실히 중3이에요. 요 정도 해 오시면 돼요. 그리고 권장사항, 수학이 지금 현재 상위권이어야 됩니다. 수학이 상위권이 아닌 학생은 제 수업 버거울 수 있어요. 수학이 내신에서 적어도 2등급 이상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왜 자꾸 수학 강조하냐면, 유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그냥 거의 수학화 돼버렸거든요. 거의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갖춰져 있다면 수업 들어와도 제가 뭐 처음부터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걸로 나아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아직 저학년 학부모인데요. 예. 보통 그 선행을 어느 정도 예.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선행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냐고요? 네, 이 분야를. 아, 여기요? 네네. 실례지만 중학교 몇 학년? 이죠? 아, 초등학생이세요? 오우, 너무 빠른데요? 초등학생이면 중학교에 있는 확률은 무조건 공부해 오시고, 여기 중등 세포 분열하고 멘델 유전 이거 반드시 공부해 오십시오. 네,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생한테.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학생이고, 좀 수학 선행 좀 하셨나요, 학생이? 네, 중학교 수학 정도는 다 끝내놨으면 좋겠는데, 특히 중학교에 나오는 확률 무조건 끝내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컨비네이션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거 일단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충족하면 들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린데요? 관심이 있어서 예. 뭐 들을 수 있죠. 아니, 당연히 초등학교 6학년이 뭐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들을 수 있죠.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뭐 개인적으로 따로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 잠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설명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